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을 맡은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당히 요즘 좀 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 따라 붙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고민 상담을 전화 상담과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와 함께 전화를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메인은 전화인데 여러분들의 또 사정상 전화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은 0.5% 정도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즘 최근 좀 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대 상승을 해주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승을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뭐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도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도 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수급상에서 외국인들이 판다. 뭐 그거야 아마 팔 수도 있죠. 뭐 외국인들이 팔든 말든 지수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팔게 된다면 사실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옵션 만기일에 따른 또 이렇게 방어 전략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기관들의 연기금을 활용해서 지수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계속해서 우리 한국은행이라던가 경제당국에서 지수를 좀 경제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있어서 연기금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관들의 방어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들 알다시피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상당히 혼잡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월요일 이야기와 금요일 이야기가 달라요. 화요일 이야기와 금요일 이야기가 다르고요. 또 어제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는 이런 어떤 약간 정치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될지도 우리도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겠느냐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계엄 사태가 발생이 되기 전에도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 앞으로 조금 더 하향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죠. 특히나 한국은행도 스스로도 11월 달 돼가지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고요. 내년도 이제 거의 한 2%대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처럼 상당히 안 좋게 봤었는데 지금 이래 좀 안 좋아지는 이런 뭐 계엄 사태가 발생된 이후로 사실은 이게 경제 성장률이 더 안 좋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올라간다고 해도 나쁠 게 아닌 게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종목을 팔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빠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파는 데 있어가지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보단 올라가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내년 상반기까지 뭐 이렇게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상한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팔고 나가기가 좋거든요. 그럼 이게 일시적일 것인가 지속적일 것인가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고 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환율이 되겠죠. 지금 환율도 계속해서 1,430원대에서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환율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율을 방어하겠다라는 이제 한국은행의 발표들이 계속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율을 지금 방어하고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만큼 사실 이제는 그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일시적이라도 좀 주가가 환율의 어떤 포인트가 밑으로 좀 빠져가지고 1,420원대 밑으로 좀 내려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1,430원대에서 우상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말은 환율은 지금 쉽게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외화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시장에서 돈은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매수세가 또 누굴 것인가?
지수 매수세가 누굴 것인가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 방송을 보면 압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통해서 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방송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방송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수많은 전문가들이라든가 경제방송에서 지금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리다, 지금이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내일도 탄핵 투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건지 그리고 탄핵 투표가 진행이 또 돼서 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어떻게 될 건지 조기 대선은 일어나게 될 건지 안 일어나게 될 건지 뭐 지금 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되고 어떻게 제거가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매수세가 조금 이제 좀 거세다. 이건 지금 제가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수급으로서의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수급은 개인이 매도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수급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잘하는 사람이 팔고 있는 건지 못하는 사람이 팔고 있는 건지는 우리가 이 숫자만 봐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큰 손들 또는 엄청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큰 손들이라든가 뭐 지방에 있는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줄이라고 하죠. 그런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실력이 없는 우리 흔히 말하는 조막손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에 가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급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이 근데 800억 팔던데요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많이 사기도 많이 사고 많이 팔기도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오늘 4조 2천억치나 샀어요. 코스피에서요. 그리고 4조 3,167억치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해보니까 800억치만큼 조금 더 팔렸다라는 거지 4조 2천억치를 사고 4조 3천억치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산 건지 누가 팔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매수만 보게 되면은 아닌데 외국인들이 뭐 팔았던데 개인들이 팔았던데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못하는 개인들이 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것은요. 사실 차트 해석을 할 때도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은 지금 아래쪽으로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그 점과 오늘로써 내려가고 있던 상태에서의 추세가 위쪽으로 또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도 좀 뚫려 있고 아래쪽으로도 좀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해석이 난잡하게 돼버리는 게 원래 아래쪽을 무너뜨리게 되면 제가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위쪽을 뚫고 올라가면 올라가려고 뚫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뚫어놔 버렸어요. 물론 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뚫어진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둘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는 건데 여기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2년 동안 올라갔던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올라갈 때는 아래쪽을 계속해서 2년 동안 지켜왔었던 자리였는데 지금 이 위쪽을 뚫은 것은 거의 한 5개월 만에 내려갔던 이 자리가 뚫린 거기 때문에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래쪽이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본다면은 단기 반등 이후에 빠지는 그림으로 이렇게 되면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2년 동안의 상승세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에서는 겨우 버텨봤자 2,600포인트 언저리까지 반등 나가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좀 더 나오게 되고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직무 정지가 되고 난 다음에 누가 국정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또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라고 베팅을 하는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까지 쏟아져 나온다면은 역시나 하락세가 나오게 될 텐데 그렇게 나오면은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면은 올라갔다가 바로 빠지겠지만 내려가면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은데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이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봤자 얼마 못 가는 것이 내려갔다 올라가면은 내려갔다 올라가는 만큼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없는 하락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고무줄처럼 밑으로 당겼다 올라가는 이 상승이 좀 필요하다. 그래야지 우리 시청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종목을 가만히 방치하려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 좀 탈출하기에 훨씬 더 용이한 상승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올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시장의 모든 방향성들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외국인들과 다음 주 환율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지금 우리나라 또 정세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추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이어지는 것과 그리고
환율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지 그거를 확인을 한번 다음 주까지 계속 해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저도 다음 주가 궁금합니다. 사실 당장 내일도 궁금해요. 내일 이제 탄핵 투표안이 뭐 어떻게 가결되고 부결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뭐 지금 분위기상은 뭐 가결된다 쪽으로 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뭐 베팅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요,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안 주고 그냥 바로 반등이 나간다면 저는 매도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오면은 내가 매도했을 때 타협 보고 매도할 자리가 어딘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또 언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미리 좀 자리를 조금 체크해 놓는다면은 올라올 때 내가 이렇게 팔아야 되고 내려갈 때 이렇게 사야 되구나. 또는 혹여나 내가 너무 높게 사가지고 반등이 나올 때 내 본전이 되지 않은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기업은 내가 그냥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수 관점으로 노리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2판 3판으로 손절하고 나오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전략들을 짜야 되겠죠. 그런 전략을 제가 오늘도 역시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 2달 다 줄인이긴 한데. 네, 어떤 게 궁금하시죠? 네, 화신이고요. 화신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0%. 네, 비중은요? 10%고 8,959원. 8,959원. 8,999원이요? 59원. 59. 알겠습니다. 대충 8,900원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사실 뒷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일단 뭐 추가 매수를 조금 이렇게 하셨나 봐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갈 생각으로 이제 10월 달에 처음 1,640원에 시작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그냥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취지로 지금 이제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이제 좀 참고하고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주식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식을 모르긴 한데 세상 사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살아오는 방식은 우리가 대충 안단 말이죠. 우리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 걸려서 감기 걸리면 보통 한 1, 2주는 가잖아요, 그죠? 네. 감기 걸리면 아무리 우리가 빨리 낫는다 하더라도 한 1, 2주 정도까지는 증상이 가고 이렇게 가긴 하는데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운동도 잘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술도 마시는 사람들 술도 잘 안 먹고 이렇게 해서 몸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한 이틀 있다가 내가 있어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술을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게 아니요. 했을 때 결과가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한 2, 3일 돼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다고 술 마시거나 또 이렇게 운동을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한다거나 몸을 무리하게 된다면은 좋아질만 하다가도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지죠. 그죠?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리면 며칠 동안 그냥 푹 쉬어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네. 우리가 이건 살면서도 많이 배워왔던 부분이고요. 이걸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은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으면 내려가는 시기가 있고 겨울이 오는 것도 천천히 오는 거고 여름이 오는 것도 천천히 오고 또 이렇게 천천히 지나갈 것이고 밥을 내가 방금 먹었다면 소화시키는데 또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이치를 그냥 주식에 접목을 바로 시키면 돼요. 내가 주식을 모르니까 주식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식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사람의 심리가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노하우들과 지혜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그냥 보게 네. 되면은 차트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코앞에 걸 보는 게 아니라 크게 보시게 되면요. 주가라는 것은 올라올 때 한 2, 3년 걸려서 올라왔으면 내려갈 때는 또 그 이상 걸려버려요. 내려가는 기간만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3년 내도록 올라왔다 한다면은 내려가는데 3년 내지 또 그 이상의 기간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서부터 중간 여기 어정쩡한 여 자리부터 왜 모아가냐는 거죠.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앞으로는 평생 주식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2달밖에 안 된 줄이내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배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식을 장기로 물리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중장기로 모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뭐냐면 주가가 내려와 있는 기업은 이제 장기적으로 2, 3년 동안 올라가겠다 싶어서 내려와 있을 때 사는 거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있는 여기서부터 막 모아가기 시작하면 지금 감기 걸린 지 이틀 만에 내가 운동 한번 해보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하면 할수록 지금 이렇게 물리고 계속 괴롭고 안 좋죠. 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 근데 화신은 기업이 재무도 좋고 괜찮고요. 재무제표도 참 좋고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나쁘지 않고 아니 PBR도 0.6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좋은 기업이고 계속 이렇게 떨어집니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자 중에서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보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지표들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단순 테마들이 더 중요한 거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면 꼴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화신이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좋은 기업이든 안 좋은 기업이든 간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물렸으니까 손절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을 제가 한번 이렇게 방송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수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평가를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심리적인 요소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럼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수준 떨어진다는 거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간접 투자를 하죠. 직접 전문가들이 90%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2만 명을 만나러 오프라인 강연을 만나봤지만은 그런 걸 분석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테마 장세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감정으로 움직이고 심리적으로 움직이고 테마 장세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화신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심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화신은 어디까지 빠지냐면요. 좋은 기업이고 안 좋은 기업이고 상관없으면 2,500원까지 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서 오랫동안요. 그 정도 빠졌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 좋은 기업이 싸다 해가지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 원래는 화신처럼 내려와 있는 다른 기업을 샀으면 돼요. 그냥 저 2,500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걸 사가지고 장기로 모아가서 가져간다고 생각했으면 시간이 지났을 때 많이 올라가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얘는 시청자님이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물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내 매수가 대비해서 엄청 빠져가지고 밑에서 자리 잡고 올라온 데까지 시간이 다 걸려가지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투자를 하게 돼버린 거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상한 공부하지 말고 심리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뭐 선을 긋고 차트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이랬으니까 아마 뭐 10,000원대부터 해서 모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좋은 기업인 것 같았으니까.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시장 중에서 재무제표 이거 아니 지금 상담만 대충 보더라도요. 매출이 얼마 나오는지 영업이익이 어떤지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 투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걸 기억하시고 좋은 기업 맞습니다. 근데 장기로 모아가기엔 너무 골치가 아프고요. 다행스러운 건 10%밖에 안 들어갔다는 건데 10%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요. 결국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비중을 왕창 늘려버리면 지금 매수한 것과 희석이 돼요. 우리 왜 검은 잉크 한 방울이 있고 물이 거의 뭐 여기 양동이만큼 이렇게 있다면 검은 물이 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양동이로 희석시켜버리면 약간 맑은 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서 추가 매수를 왕창 해버리면 돼요. 대신에 그 밑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손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검은 잉크를 자꾸 늘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지 말고 비중을 늘리지 말라. 이건 지금 애초에 잘못 투자하신 거고 주가가 완전히 바닥을 잡고 빠질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 빠질 때가 화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2년, 3년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2, 3년 뒤에 추가 매수해야 되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말고 그때까지 수익 낸다 생각하지 말고 다른 종목을 좀 더 연구해 보시는 게 낫고 2, 3년 뒤에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이득 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없다 생각하세요. 혹시나 운이 좋아서 이번 장세에서 반등이 좀 나와서 8,000원 내지 8,500원까지 올라온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매도 때린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다시 산다 생각해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화신으로 꼭 돈 벌 필요 없잖아요. 다른 기업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면 그 많이 빠진 자리를 연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거 사보세요. 감사합니다.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알고 계시는 지식 같은 거 다 그냥 오늘 그 쓰레기통에 딱 버리셔도 괜찮아요. 제가 장담할게요. 지금 제가 말했던 게 훨씬 중요해요.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기술이요. 뭐라고요? 하나기술이요. 하나기술이요? 기술.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요,
34,000원이고요. 네. 비중 21%요.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추가 매수를 하기에 좋은 업황도 아니고 좋은 상황도 아니어가지고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우리나라 2차전지가 한때 작년 8월에 굉장히 뭐 핫하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는데 저는 그때 개미 무덤 될 거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지 마라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고 사실 2차전지는 지금 중국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위협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때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2차전지가 다들 좋다고 하는데 네가 뭔데 안 좋다고 하냐? 네가 2차전지에 대해서 뭘 아냐?라고 하는데 2차전지는 잘 모르는데 주식은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내려온 상태가 돼버렸고 지금도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2차전지가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반등이 나가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뻔했으나 이번에 계엄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2차전지가 반등 나갈 가능성이 살짝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반등이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반등이 나가기 좀 힘들어지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 점유율 자체가 한 30대 30으로 비슷했거든요. 30%대, 30%대 해서 비슷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10%대로 떨어지고 지금 중국은 55%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다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기술과 같은 이런 기업들이 2차전지 냄새만 살짝 묻어가지고 나도 2차전지 한번 해보겠다 해서 2차전지 공등 장비 제조업으로 해가지고 뛰어들었지만 뭐 괜찮은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빚만 늘어나고 지금 이자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이제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지원은 지금 물 건너 가버린 상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보기가 힘들어진 거고요. 내년 1월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2차전지, 뭐 에너지, 뭐 이런 쪽들, 반도체 이런 쪽들 보조금 다 끊어버리자라고 하고 있는 주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들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일단 예산이 일단 통과가 돼버렸지만은 뭐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살리는 법안들이 지금 나오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전국상.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2차전지 쪽들이 지금 오히려 이제 호재가 있을 뻔했으나 악재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재가 사라져버렸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약한 반등이 좀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2차전지가 반등이 나갈 때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등의 일말의 가능성은 좀 남아있어서 나온다면은 아주 약해졌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를 들어 한 5만 원까지 올라갈 게 이제 3만 원 정도나 뭐 3만 몇천 원까지 올라가면 진짜 힘 거의 다 빠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올라올 때 3만 원부터 그냥 매도를 시작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2차전지 쪽은 저는 아직도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황 자체가 옛날 태양광 한 2009년 8년도에 태양광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좀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좀 안 좋게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점은 저 아래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만 3천 원대, 3만 한 2천 원대, 3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매도 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예, 그럼 3만 원대부터 3만 원대 손절을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탑스. 인탑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8,200원에 10%. 28,200원에 10%요? 네. 일단 인탑스도 좀 안 됐네요. 엄청 오랫동안 물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차트 모양 중에서 시청자님이 매수했었던 자리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차트는 교과서적인 차트 모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 그 주먹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주먹이 있잖아요. 그죠? 요 주먹 모양하고 차트 모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여기가 새끼손가락, 뭐 약지, 중지, 검지, 엄지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 모양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주먹 모양처럼 이렇게 내려가는 차트 모양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앞으로 평생 올라오진 않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을 차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서예요. 이거는 그냥. 이건 사진 찍어놓고 어디다가 기념으로 전시해놔도 괜찮을 정도예요. 아, 내가 이런 거 샀구나라고.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변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운데가 이렇게 높고 빠지는 거에 머리가 두 개인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되는데 안 좋은 차트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원형 바닥의 모양이 원형 천장의 모양이기도 하고 쌍봉을 갖고 있기도 하고 헤드앤숄더를 갖고 있기도 하고 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의 그 원흉을 얘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 자체도 이런 자리에 추천하는 것 자체도 차트에 차자도 모르는 사람이 추천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차트 모양 중에 하나가 인탑스와 같은 이런 차트 모양입니다.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장기 하락을 해가지고 저 아래쪽 바닥인 저기 10,000원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바닥을 잡지 않았고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래도 실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도 이걸 사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당근마켓 같은 거 거래하세요? 중고거래? 가끔이요. 가끔. 내 물건 안 사주면 가격을 낮추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주니까 낮추는 거잖아요. 그 얘가 지금 그 꼴이에요. 인탑스는 안 사줍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좋아졌다가 지금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죠? 1,400억까지 영업이익이 좋아졌다가 지금 1분기에, 그러니까 한 분기에, 3분기에 지금 3억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확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좋은 것도 아니고 자동차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 해가지고 좀 올라왔었지만은 지금 이제 2차 전지 때도 한때 이렇게 한번 급등 나오고 했었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테마를 다 해먹고 지금은 약간 설거지 단계 끝났고 주가가 빠지는 단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차트 모양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건 대응이 지금 안 됩니다. 그냥 추가 매수는 나쁜 기업은 아니라서 나중에 추가 매수를 하면 되긴 한데요. 그거는 10,000원까지 빠졌을 때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상담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계속 떨어질 거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종목이에요. 향후 한 2년 정도 지나가가지고 10,000원이든 13,000원이든 15,000원이든 거기서 어딘가 저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저기서 이제 바닥을 잡으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를 상담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다시는 이런 차트의 모양을 내가 살려고 할 때 차트 모양이 이렇게 딱 지나가고 있는데 좋아 보인다. 야 이거 무슨 기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야 되겠다 싶을 때 액자를 보란 말이에요. 이거 찍어놓고 야 잠깐만 이거 똑같이 생겼다. 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뭐든 무슨 기업이든 무슨 업종이든 상관없습니다. 돈 잘 벌고 안 벌고 상관없습니다. 이 차트 모양은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미 샀으니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불행 중 다행인 게 적자가 나거나 뭐 엄청 엉망인 기업 산 건 아니라서 13,000원이나 10,000원대까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대응이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잘 모셔놓고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다른 종목을 또 새로 산다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이고 이 종목도 괜히 추가 매수를 서둘러서 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탈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기억하시고 알겠습니다. 잘 대기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일요일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아쉽지만 없어요. 내일은 제가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못 보고요. 일요일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안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산 오전 11시에 안산에 있는 대동서적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도 재밌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2025년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2025년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보는가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러 근거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의 폭을 좀 키워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를 2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6%라고 하셨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대덕전자도 좋은 차트 모양은 아니죠. 이게 이제 별로 좋은 차트 모양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양 자체가요. 올라와서 옆으로 가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제가 뭐 최악의 차트 모양이다 해서 인탑스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것도 올라와서 옆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옆으로 간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요. 많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옆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기업들이요. 한 20개 중에 한 개가 될까요? 한 50개 중에 한 개 될까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잡아가지고 돈 벌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확률이 굉장히 낮은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사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저점 라인 때 사가지고 무너지면 손절하는 형식으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고, 올라갔을 때는 단기적으로 바로 팔아내는 형태로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정도의 흐름을 읽고 그 정도의 차트 매매를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사는 게 제일 좋죠. 25,000원짜리가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었고 낮은 가격도 아니었지만 아마 2만 원대 무너질 때 손절하기에는 조금 무서웠을 거고 비중이 컸으니까 손해가 조금 막 심하다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패착이 되는 거죠. 앞으로 더 물릴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다 보시면 되고요. 밑으로 쭉쭉 빠져가지고 한 7,500원대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올라가거나 해도 가능성이 저기서 좀 가능성이 보일 수 있고요. 7,500원짜리고 지지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자리들은 상장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우상향하다가 빠져버리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7,500원짜리가 무너져서 5,000원대, 4,000원대 자리 잡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2만 원 손절 안 한 게 패착이 된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손절도 굳이 안 하는 게 나은데,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그나마 삼성전자가 요즘 선방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지수 선방이라던가 이런 것들 주가 선방을 좀 잘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면 얘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생길 수는 있습니다.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나 반등을 좀 이렇게 나와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도 반도체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삼성전자 반등이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얘도 올라가면은 기껏 해봐야 한 2만 원대까지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맞고 올라갔던 자리죠. 이 지지 라인이 이번에는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잡으시고, 이번에 2만 원 탈출 못하면 그냥 5천 원까지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5천 원쯤 돼서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건 탈출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2만 원 나오면은 2만 원 올라왔을 때 더 갈 수 있는지 더 올라갈 수가 없는지를 체크 한번 해가지고 저 자리에서 팔지 말지를 다시 한번 상담받으시길 바라겠고, 기왕이면 최대한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간에 이 약물고 팔아내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를 1,100원에 사셨는데 오늘 상담받은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1,100원에 비중이 15%고요. 매수가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일단 덱스터가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푹 빠졌다 올라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거는 탄핵 그 분위기 때문이었겠죠. 계엄 전국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계엄 사태가 없는 듯 자기가 원래 가고 있던 방향대로 다시 또 이렇게 진열이 조금 튀어나갔다가, 우리 운전하다 보면 차선 살짝 이렇게 튀어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다시 들어온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말한 이 고무줄과 같은 이런 형태입니다.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리는 게 이런 형태고요. 이거는 이제 더 반발을 힘입어가지고 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돼요. 사실 덱스터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의 실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덱스터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게 특수효과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 특수효과가 안 들어가는 영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런 일상물을 찍고 있는데도 CG나 뭐 특수효과를 쓰나?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G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26일에 개봉을 출시를 앞두고 있죠. 오징어 게임 2. 그게 지금 벌써 뭐 어떤 수상 후보 이런 게 많이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또다시 K 컨텐츠 분위기가 또 한번 열풍이 또 돌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한번 알려지게 된 게 오징어 게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2가 알려지게 된다면은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업들은 오랫동안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들을 잡아가지고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해서 가져간다면은 첫 번째 상담하셨던 분이 했던 화신보다 훨씬 나은 거죠. 화신은 떨어지는 자리에서 모아가겠다라고 하신 거고, 저건 다 떨어진 다음에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또는 이걸 모아가겠다 하면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할 만하죠. 그래서 테마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저는 그냥 홀딩하자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번 들고 가봐야 되겠죠. 컨텐츠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인기몰이로 한번 주가가 쫙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내지 12,000~13,000원까지 올라갈 때 저는 매도해도 좋다. 뭐 인기 여부에 따라 가지고 상승의 폭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10,000원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고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죠. 현대제철입니다. 제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죠. 뭐 이런 제철과 에너지 머티리얼즈, 뭐 화학 이런 거 제가 안 좋다라고 원자재 관련주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걸 사셔가지고 뭐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34,000원대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통틀어서 봤을 때는 얘가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기보다는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거는 업황이 그렇게까지 좋은 업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차트만 가지고 매매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차트만 가지고 매매할 것 같으면 기업을 아예 안 보고 차트만 보면 될 텐데, 또는 기업을 보고 차트가 아무 의미 없다 한다면 기업만 보고 또 차트를 안 보면 될 텐데, 둘 다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섞어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차트를 보라면서요. 어떤 사람은 기업을 보라면서요 하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겠다. 이럴 땐 차트 봐라. 저럴 땐 업황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조금 더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면 업황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차트보다는 업황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업황보다는 시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업황이고 그다음 차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기업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전망을 보고 멀리 보고 가져갈 때 있어가지고는 첫 번째는 시장을 보고 업황을 보는 게 맞고요. 매매 타이밍을 잡을 때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쨌든 매수 매도를 할 때 아무 때나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매수 매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타이밍상 매수해도 되는 자리이긴 한데 업황으로서는 사면 안 되는 종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 거 한참을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 사는 것이 맞지 않았나. 그래서 현대제철도 사실은 지금 요즘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많이 줄고 있고요.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더 줄 가능성이 좀 높아져 있고 적자가 날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제철은 우상향하기는 아직은 힘들다, 섣부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수율이 34,000원에서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거는 15,000원대 또는 그 이하에서 자리 잡거나 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면서 쌍바닥 그리는 정도에서 반등이 나가지 않을까. 여기서 바닥을 잡는 데만 얘가 원래 좀 오래 걸리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2022년부터 2023년 4년 초입부까지 횡보를 하던 기업이죠. 그러니까 횡보하는 데만 2년, 거의 근 2년이 걸리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또 바닥을 잡고 옆으로 자리를 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근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을 대응하시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마 2년 또는 3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추가하면서 저 계획을 짜야 될 것이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한 8,000원대 여기를 이제 추가 매수 라인으로 잡고 그냥 대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낫고요. 향후 한 1년 정도 18,000원대에서 23,000원대 여기 박스권 만들면서 옆으로 좀 지지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1년 뒤에 전화를 주시거나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현대제철이 망하거나 없어질 만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는 데가 있어가지고는 손색은 없는 기업이고, 그리고 매수가가 그닥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비중도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대응만 잘하면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가지고 수익을 왕창 내고 나오면 되니까 너무 시간이 뺏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업은 시간이 오히려 수익을 내주는 기업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가지시게 된다면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고 수익도 챙겨 나올 수 있는데, 물려서 괴롭다, 지겹다, 죽겠다 이러다 보면은 안 내도 될 손실을 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손실이 난다면 다른 종목을 메꿀 수 있는 실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하고 싶고, 만약에 예스라면 언제든지 팔고 다른 종목 수익 내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종목으로 그냥 깔끔하게 손실 없이 나오시는 것이 시청자님 자산을 굴리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그거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요. 15,000원에서 23,000원짜리 자리 잡는 거 보고 1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봅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63,000원에 비중 10%인데요. 네. 제가 좀 물을 좀 더 살까 해서 고민돼서 전화했어요. 이틀 동안 좀 올라온 거 보고 좀 빠져나오고 싶어서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딱 시청자님과 같은 그런 타이밍에 놓여 있는 분들이거든요. 뭐냐면 네네. 최근 주가 상승을 보고 막 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전국이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은 약간 단기 반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부터 또 그냥 뭐 없던 일처럼 생각하나 봐요.
이 탄핵 정국과 계엄 사태를 벌써 잊었나 봐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아직도 뉴스에서 속보가 막 이것저것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외종목 딱 올라오니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제와 같이 그냥 추가하면서 딸랑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직 분명 바닥이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서두르지? 좀 더 지켜보게도 될 텐데 아니 지금 아직까지 대통령 탄핵도 안 끝났고 대통령 탄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흘러갈지를 충분히 체크를 하고 충분히 뜸을 들이고 충분히 숨을 쉬고 해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다들 서두르실까? 왜 주식을 못 사서 뭐 죽은 귀신이라도 씌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팔거나 할 이유가 지금은 전혀 없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망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어떻든 간에 내 종목이 그냥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종목보다 차트보다 앞에 있는 게 업황이고 그거 업황보다 앞에 있는 게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 정세가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한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느 누구도 확언을 해서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요. 뭐 수많은 언론사에 수많은 패널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지금 일어나질 않고 있고 그 이야기하는 것마다 계속 다 틀려가지고 아까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말 바꾸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를 매수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 경계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화이자에서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이자 뭐 승소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별 호재가 이번에 올라올 때 약간은 조금 이제 뭐 폐렴구균 뭐 백신 수출 항소심에서 화이자에 승소를 했다라는 이야기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기업이 뭐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좋은 기업도 아니다는 것은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기 반등과 이렇게 이슈가 잘 이렇게 겹쳐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이번 이런 승소 이야기와 뭐 제약 바이오가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가 같이 엉켜가지고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올라가주거나 8만 5천 원까지 올라간다면 추가 매수 없이 그냥 수익 내고 나가는 쪽으로 현금을 좀 마련해서 다른 종목들을 내가 어루만지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은 거지 얘를 지금 올라왔으니까 더 산다? 저는 그건 되게 안일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네. 그 시장을 이 봐야죠. 가격에 그냥 갖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있어도- 아니라 내일 그 국회 방송을 좀 보세요. 네. 내일 국회에서 뭐 하죠? 탄핵 결정. 네, 그게 어떻게 되는가부터 봅시다. 네. 지금 그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떻게 될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도 불발 나거나 뭐 잘못되거나 하면 또 외국인들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 또 주가 푹 빠지면 얘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 요즘 종목 상담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진짜 별 의미가 없는 게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 다음 주가 또 그럼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요거 만약에 기다렸다가 이제 평단가 오면 그때 그냥 아니요, 전량매도- 평단가보다는 아마 6만 5천 원, 7만 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시장이 안 좋은데 얘가 올라가게 된다면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이 좀 유리합니다. 그거는 원리상으로는 딴 데 돈이 안 가는데 이쪽으로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10% 올라갈 게 한 20%, 30%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데 얘만 갑자기 올라간다면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면 그거는 조금 더 홀딩해서 수익률을 키우는 게 나은데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면 그냥 냅두세요. 시장이 좋아서 같이 올라가는 것도 그냥 냅두세요. 아, 어떤 말인지 네. 이해가 되죠? 시장하고 네, 역행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홀딩을 하는 거지 그 외에는 그냥 냅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서 올라온다? 그러면 시장이 좋아서 올라온 게 아니니까 얘가 같이 올라가고 시장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간다고 하면 계획대로 6만 5천 원쯤 되면 팔면 되는데 장이 내일 네. 월요일부터 푹푹 빠지는데 얘가 하면 6만 5천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홀딩하는 게 맞다 이 말인 겁니다. 아, 네, 네. 네, 그렇게 전략을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엘리베이 75,000원에 현대 엘리베이 엘리베이고요. 75,000원에 한 20% 가까이 두고 있는데요. 7만 5천 원이요? 예, 이거 오래됐어요. 네. 네, 이제 이거 오늘 뭐 밸류업 공시 나고 해서 좀 네. 오르긴 했는데 제 가격대 한 8만 원까지는 보인다고 또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네, 이걸 그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렇죠. 네, 어찌됐든 그 대응 좀 어떻게 할지 한번 상담 좀. 네, 일단 대응 전략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세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8만 원까지 올라가면 좋겠지요. 네. 그러니까 8만 원짜리 8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것만 듣겠지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전략이 먹히지, 전략이 짜이지. 그냥 내가 지금 8만 원에 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전략을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어떤 전략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전략, 예를 들어서 제가 6만 5천 원대 파세요 하면 아쉬워서 못 팔걸요. 왜냐하면 8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믿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부터 버리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못 들은 셈 치세요. 누가 8만 원까지 간다, 또는 8만 원까지 간다는 어떤 리포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리포트 맞는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는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지금 일단 현대엘리베이가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8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믿고 싶겠지만 지금 이 종목은 2만 5천 원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서부터는 거의 뭐 2배나 올라온 기업이라 가지고 이제 피로감이 슬슬 쌓일 때가 됐어요. 지난번에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가 5만 7천 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5만 7천 원 넘어갈랑말랑하고 있고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저평가를 탈출할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전략들을 내놓은 것 같아요.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회사가 원래도 이 배당을 원래 많이 주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은. 애초에 일반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배당 주는 회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올려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세 부를 만한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12월까지 이제 배당락일이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 배당락일 전에 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는 걸 또 많이 알려졌으니까 요즘같이 좀 힘든 시기에 배당이라도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매수자가 좀 몰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만 7천 원짜리를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6만 5천 내지 7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게 된다면은 사실 다시 또 한 4만 원대까지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4만 원까지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건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4만 원까지는 다시 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밀린다 하더라도 뒤에는 다시 올라갈 만한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6만 5천 원쯤 넘어가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 4만 원까지 빠진다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나요?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추가 매수할 자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없으면 4만 원 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마무리 지어봤고요. 다음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전진 로봇 그거 좀 궁금해서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요. 전진 로봇이요. 전진 건설 로봇. 전진 건설 로봇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24,200원에다가 30%요. 80%요. 30%요. 30%. 30%요. 예. 근데 물어볼 게 있는데요. 네. 외국인이 계속 재건주인데 다른 데는 다 많이들 올라오는데 이건 별로 올라가지도 않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네요. 혹시 사시는 지역이 어디실까요? 사실은 개봉동이요. 서울인가요? 예. 거기는 대통령 없어요? 대통령이요? 네, 거기 대통령은 잘 계세요? 무슨 대통령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 거기 몰라요. 대통령은 잘 계세요? 왜 저랑 다른 국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죠? 지금 이 종목이 못 가는 이유는 이 종목이 잘 나고 못 나고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엉망이라서 그래요.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외국인들이 가끔은- 뭐 어떻다 저떻다 예.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지금 시청자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는 이 기업 잘 몰라요.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상장 안 된 지 얼마 안 된 기업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물리면 3년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한테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단타 치고 나와라. 단타를 치신다고 한다면은 기업이 뭐 좋고 안 좋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차트만 딱 선 긋고 차트 매매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제 정세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외국인 사고 안 사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2,50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28,000원까지 올라가면 수익을 내서 그냥 바로 깔끔하게 팔아치우는 형식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지금은 신규 매수하는 건 별로 안 좋은 시장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참 난잡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외국인들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같이 보고 그 뉴스를 보고 제가 또 일요일 가서 안산에서 분석을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 오전 11시까지 많이들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를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